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하나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광 반도체에 대한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여러 업종이 있고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삼성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대한 고객사를 사업을 수주를 했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AI 판도가 바뀌죠.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 광 반도체라고 얘기했을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 세 가지입니다. 초고속 전송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전력 효율, 아마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광 반도체에 대한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AI 계산 싸움이 연결 싸움, 커넥티드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강석채 부사장이 얘기를 수준은 고성능 컴퓨터 HPC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의 과제 수주 성공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의 이제 컨콜에서 나온 실리콘 포토닉스 수주는 이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그 생산 반도체 중에 하나가 실리콘 포토닉스가 아니라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리콘 포토닉스에 상당한 그 투자를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올라탄 거죠.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란 무엇인가? 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고 공부를 계속해서 간략하게 한번 떠봤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전송하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은 구리선입니다.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입니다. 광선을 이용한 거죠. 기존의 전기시효는 구리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속도가 높아지면 발열이 높아지고 전력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면 성능이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급락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를 쓰게 되면 빛 레이저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속도가 빠르죠. 전력이 낮죠. 거리 영향이 거의 없죠.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선에서 광 케이블을 칩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이렇게 보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단순히 빛을 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광원이 레이저죠. 변조기가 있고 광도, 파로, 그 다음에 검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실리콘 칩 위에 집적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갑자기 광 반도체가 뜨냐? 다시 말해서 AI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죠. GPU가 수만 개가 연결이 되고 HBM에다 ESS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 계산보다는 데이터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렉을 보고 실물을 다 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짧은 거리에서도 데이터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전력 문제, 이게 아마 진짜 핵심일 겁니다. AI 전력기기들은 전기 먹는 하마죠. 그래서 AI는 전기를 먹으면서 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력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이동에 사용된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전력을 이렇게 좀 적게 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속도 한계도 돌파를 하죠. 트래픽이 폭증하죠. 출원 단계에서 GPU 간 통신량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광 인터커넥트 연결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서버 단위였고 현재는 초대형 클러스터, 그런데 미래에는 광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란 얘기죠. 이미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콜에서 확인된 팩트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광통신 모듈 대형 고객사로부터 사업을 수주를 했다. 이를 통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26년 하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다. 참고로 삼성의
파운드리가 지금 2나노 같은 경우는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한 80%로 확보를 했다 그래요. 2나노도 지금 한 6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4나노나 2나노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HPC 하이 퍼포먼트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를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 밝혀져서 삼성 파운드리가 하반기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글로벌 고객들과의 추가 사업화에 논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TSMC가 지금 캐파가 꽉 차서 더 이상 그 수주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단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고객 프로젝트에 진입한 것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개념도인데 다 이런 겁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커넥티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핵심이죠. 이건 그냥 광통신 하나를 수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문제. 지금 AI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GPU하고 GPU, CPU하고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속도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선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력 소비. 특히 구리선 인터커넥트의 한계지요. 여기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역할을 보면 전기 대신 빛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전력은 다운되고 발열도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내부에 광 케이블을 까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이제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에서 이렇게 그래픽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의 전력을 볼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이번 발언을 보면 방향이 명확하다. 기존에는 파운드리는 칩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주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앞으로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광, 인터넷, 커넥트, AI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삼성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업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TSMC도 이렇게 못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못합니다. 오로지 이 지금 글로벌하고 이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는 삼성밖에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TSMC가 못하는 영역까지 삼성이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실제로 컨콜에서도 첨단 공정, 3D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통합한 솔루션을 언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객사는 누굴까? 중요하죠. 안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했지만은 추정을 해보면 대략 짐작은 가죠. 엔비디아가 가장 유력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빌이라든가 시스코라든가 다 여기는 광통신 업체인데 다 이 맞춤형 HBM이라든가 맞춤형 AI를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유는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라는 표현,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용이라는 것, 특히 엔비디아가 루빈 이후 구조에서 광 인터커넥티드가 필수라는 사실을 딱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엔비디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인공지능의 기술을 선도하는 건 엔비디아니까 1순위를 엔비디아로 보면 되겠죠. 고독 달팽이 관점에서 더 중요한 해석은 고독 달팽이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흐름하고 완전히 똑같이 연결이 되겠죠. 기존 AI 구도는 GPU 플러스 이제 HBM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GPU에다가 HBM이 더하고 eSSD 이게 저장 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 광 인터커넥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 인프라는 이제 전송 기술 싸움, 연결 싸움입니다. 다 이런 그래픽도 SK 하이닉스에 다 발표한 것들이죠. 삼성전자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수주는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회복의 신뢰 회복의 신호겠죠. 그동안 파운드리가 수율이 안 나오고 이래서 고객한테 참 많이 뺏겼죠. 이번에 대형 고객 확보라는 그 큰 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아이템을 장착했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2나노, HBM, 포토닉스,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연결하면 삼성만 가능한 구조죠. 원시 D램, HBM4, 4나노, 2나노 로직,
3D 패키징, 광 인터 커넥트까지,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오로지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고독 달팽이 표현을 하면 AI 반도체 턴키 생산 기지, 제가 이제 P5 평택의 P5가 AI 반도체 턴키 생산 기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독 달팽이 결론을 보면 이번에 그 실리콘 포토닉스 수준은 삼성 파운드리가 AI 인프라 전체를 먹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착착 그 프로그램대로 되고 있죠. 보너스 핵심 문장입니다. HBM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이 돈이 되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삼성 GPU도 아니고 AI 핵심 데이터 이동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거론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갈까? 그리고 많은 그 광 반도체 주식들이 그냥 이 언론 매스컴에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잘 연결해 본다 그러면 삼성이 실리콘 포토닉스 대형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것들이 그런 아마 주식하고도 연결이 돼서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